좋아요. 네, 될까요? 녹화도 되고 있고.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토치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제 파이토치의 특수한 뭔가 좀 기능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뭐 잘 안 맞는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내가 취직을 하고 뭔가 좀 연구 때려치고 나는 이제 뭔가 좀 AI 모델을 이제 뭔가 좀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어울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물론 뭐 연구에도 아주 살짝 도움되는 게 있기는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살짝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가지고 난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이제 뭔가 사람들,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제 이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될 이제 기능인 건데요.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파이토치 코드를 짜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이벨리에이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이 끝났다. 개발이 끝났으니까 이제 실 서비스에 써봐야지 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짰던 그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뭐 아주 조그만 규모의 서비스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사용자 수가 많아지고 이제 뭐 서비스가 이제 커지다 보면 이제 좀 안 되게 뭐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사용자한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인퍼런스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서버가 있을 거고 서버에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걸 요청하는 거죠. 데이터를 주고서.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여기서 뭔가 좀 웹에 대한 웹 기반의 뭔가 좀 서비스가 있을 거고 여기 가운데에 뭔가 좀 DNN이 존재할 거고 여기 다시 이제 웹에 해당하는 뭔가 좀 부분이 존재가 다시 이제 이거를 유저한테 돌려주는 이런 구조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버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구축된 이제 많은 웹 서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GPU가 안 달려 있죠. GPU가 안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GPU가 많이 있는 서버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유저가 데이터를 하나 딱 뿌리고 하나를 뱉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면은 괜찮을 텐데 우리 이제 유저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많은 유저가 동시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아주 랜덤한 상황에서 보내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 우린 이제 필연적으로 웹서버의 동작 기법인 이제 멀티스레딩을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멀티스레딩 같은 경우에 GPU의 구조상 뭔가 이제 멀티스레딩에 이제 알맞지 않은 형태로 GPU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고 했던 코드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파이썬이라는 게 뭐 보통 우리 연구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실제로 어떤 곳에 나간다거나 밖에 나가면서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파이썬이 느려서 안 쓴다고들 하죠. 그래가지고 보통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뭔가 좀 C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파이토치로 만든 모델을 이제 C++ 코드 위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가지고 요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뭔가 파이토치라는 이제 파이썬 언어 위에서 만들어진 뭔가 구조를 이제 앱스트랙트를 해가지고 이제 딱 그 모델의 알짜배기 정보만 이제 뽑아와가지고 다른 언어에서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CPU에나 아니면 뭔가 모바일 기기에서 잘 동작할 수 있게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뭔가 파이썬으로 짜여진 코드를 이제 뭔가 좀 시리얼라이즈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파이토치입니다. 아주 여기에서 살짝 시리얼 제가 라이징이 뭐예요? 시리얼라이징이 뭐냐고요? 네. 이제 시리얼라이즈라는 게 뭔가 좀 제가 뭔가 좀 용어 사용을 잘못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시리얼라이즈는 이제 메모리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뭔가 좀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걸 의미를 해요. 제가 여기서 말한 뭔가 좀 뉘앙스는 이제 뭔가 파이썬 코드로 뭔가 좀 작성된 파이토치 코드를 뭔가 다른 파이썬이 아닌 중간 매체의 형식으로 뭔가 좀 변환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에서 이제 좀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컴파일러를 배우신 분들은 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LLVM인가? 이게 맞나요? 이게 이 철자가? 아주 뭔가 몰라요. 좀 안 들었어요. 이게 뭔가 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바 생각하면 자바가 편하겠네요. 자바로 하는 게 자바 언어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써봤어요. 네, 물론 저도 뭐 학교 1학년 2학기 때 써본 것밖에 없는데 자바가 왜 많이 쓰이느냐?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가 있으면은 이제 자바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바라는 거를 프로그램에 작성을 하면 이제 뭐 다른 언어 예를 들어 C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럼 이제 요 C 코드는 이제 뭔가 이제 컴파일 거치고 뭐 링킹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좀 하나의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바이너리 코드라는 게 뭔가 좀 CPU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장치에 대한 이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들 뭔가 좀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들고 가가지고 맥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스마트폰 CPU 에서 돌아가게 만든 코드를 이제 뭔가 좀 똑같은 뭐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기반이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우분투 깔려있는 데스크탑에 가져가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제 자바구나. 이제 잘못 말했네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좀 C라든지 뭔가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는 이제 뭔가 좀 CPU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운영체제가 바뀐다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냥 이게 좀 다시 한번 계속 이 환경에 맞춰서 컴파일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좀 뭔가 좀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자바는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뭔가 자바의 뭔가 좀 바이너리 코드인 거죠. 실행할 수 있는 코드인데 요게 이제 바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버추얼 머신이 이제 뭔가 이게 리눅스 버전, 윈도우 버전 그래가지고 뭔가 내 환경에 알맞은 이제 버추얼 머신 딱딱딱딱 존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컴파일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이제 그 컴파일에서 만들어진 자바 바이트 코드를 각자 이제 그냥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기 환경에 맞게 실제 이제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가지고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언어랑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이제 내가 이제 각각의 하드웨어 환경에 맞춰서 따로 컴파일을 해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프로그래머는 나는 그냥 자바 그 바이트 코드만 제공을 하면은 실행은 그냥 그 각자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배포가 되게 편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바가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막 전 세계 가면 이제 전 자바 쓰는 이제 자바 2명 타라 이런 그 밈이 생겨난 이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기가 막히기 자바 때문인 거죠. 그 얘기 몰라요? 그 자바 그 공사장에서 그 봉고차가 한 대 와가지고 그 저기 창문 열려가지고 여기 자바 2명 하면 사람들 갑자기 나와 2명 나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요. 네. 그런 자바 하는 거죠. 이제 자바 한쪽은 한도 많고. 가지고 비슷한 것으로 이제 내가 파이썬으로 짠 코드를
뭔가 좀 다른 환경에서 돌려보고 싶다는 거죠. 먼저 이것이 이제 파이썬 코드가 아닌 뭐 내가 C++ 짠 프로그램 위에서 파이썬을 파이토치로 짠 코드를 돌려보고 파이토치로 짠 모델을 인퍼런스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토치 스크립트라는 중간 매개체 언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토치 스크립트를 알아서 실행할 수 있는 뭔가 좀 곳으로 알아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올려버리면은 걔가 알아서 돌려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건가요? 이제? 그냥 파이썬 코드 사실 인터프리터잖아요. 파이썬 자체는 인터프리팅 그쵸? 언어잖아요. 이게 그냥 인터프리팅 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뭔가 파이썬에서 C++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시리얼라이즈 된 뭔가를 만들고 그걸 돌린다는 건가요? 파이썬을 쓰지 네, 않고? 네,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면 이제 왜 그러면 파이썬 쓰면 되지 파이썬 안 써야 되니 파이썬 안 쓸 이유가 뭐냐?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서 웹서버 얘기가 나왔었는데 웹서버는 보통 이제 동시다발적인 요청을 이제 잘 처리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딩을 사용하는데 예전에 이제 요 스터디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파이썬은 멀티스레딩에 알맞지 않은 언어죠. 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최대한 멀티스레딩의 효율적인 언어에 의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나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GPU 하드웨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갔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GPU 구조가 이게 뭐 용어는 제가 뭐 까먹었는데 이게 저희는 무슨 이제 CPU라고 생각을 하면은 CPU 뭐 내가 인텔 i5 샀다. 그럼 이제 4코어가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스레드가 동시에 두 개가 돌아간다. 뭐 SMT, 아니면은 뭔가 좀, 인텔의 용어는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하죠. 하이퍼 네. 스레딩 해가지고 이게 투 스레드가 돌아간다. 해서 총 논리적으로 8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코어라는 용어랑 뭔가 좀 블록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리게 하는데, 이제 GPU에는 이제 블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블록이란 개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뭐 엔비디아의 무슨 GPU다 하면 이제 여기 안에 이제 4개의 블록이 있고, 뭐 그림 3개의 블록이라고 하죠. 뭐 컴돌이한테는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3개라고 치고, 여기 안에 블록 하나에 이제 코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코어가 여러 개 존재하는 거,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거죠. 이때 이제 그 쿠다 프로그래밍의 특징, 쿠다의 뭔가 좀 GPU에서 뭔가 좀 처리하는 거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의 명령어를 동시에 뿌려서 실행을 할 때 이제 요 동시에 뿌려서 실행되는 명령어는 한 블록 이 전체 동작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요 블록에서는 A를 돌리고 요 블록에서는 B를 돌릴 수는 있는데 요 블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코어는 같은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물론 뭐 비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동시에 이제 같은 명령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CPU랑 GPU랑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엄청 강력한 이제 연산 기능 ALU가 들어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는 GPU에는 여기에 아주 무식한 그냥 뭐 곱셈이나 뭐 덧셈만 엄청 빨리 할 수 있는 ALU가 그냥 엄청 많이 존재하는 거죠. 약한 ALU가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이런 파이썬으로 인한 멀티스레딩을 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연산하는 거를 요 CPU에서 뭔가 좀 알아서 이제 잘 딱딱딱딱 잘 분할해가지고 동시에 이거를 사이멀테니어스하게 잘 돌려줍니다.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근데 이제 GPU에서 이걸 인퍼런스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이론적으로 이 그 GPU의 구조적으로 뭔가 요 블록이라는 그 한계가 존재해가지고 내가 인퍼런스 하는 데는 코어가 4개만 필요한데 뭐 물론 4개만 필요하진 않겠죠. 4개만 필요한데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5명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블록을 3개씩 먹고 있는 거죠.
세 개의 요청이 블록 하나를 먹고 있으면은 나는 이제 코어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뭔가 좀 요청은 이 블록에서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GPU에서 다량의 이제 인퍼런스를 처리하기에는 뭔가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GPU에서는 보통 한 번에 이걸 몰아가지고 하나의 배치로 묶어가지고 연산을 해버려가지고 이 모든 요청이 하나의 블록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버립니다. 네.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뭔가 좀 GPU에서 인퍼런스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뭐 물론 뭐 아마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아마존에서 CPU 서버 사는 거랑 GPU 서버 사는 거랑 가격이 완전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서비스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황이 안 되면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대신 근데 웬만해서는 이제 CPU에서 인퍼런스를 해낸다는 거죠. 가지고 뭐가 이제 뭐 그런 거랑 관련한 내용을 이제 또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네.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걸 그냥 쭉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치 스크립트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호준 친구가 이제 아주 그 기깔나게 설명해 줬던 이제 파이토치 오토그라드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파이토치는 이제 뭔가 좀 실제로 연산을 진행해 보면서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구성을 하고 이걸로 이제 백프롭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이 백프롭을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좀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뭔가 특별하게 구현된 게 아니라 이 파이썬에 뭔가 좀 그 메모리 관리하는 그거랑 뭔가 좀 관련이 있게 뭔가 좀 구현이 된 거라서 이런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구현하는 이제 그 로직 자체가 이제 파이썬에 뭔가 좀 디펜던트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파이썬에 디펜던트 하지 않게 뭔가 좀 단독의 뭔가 좀 레퍼런스를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 이제 그 파이토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모듈 내에서 if else 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실행될 때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막 브랜치가 갈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다른 이제 실행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생성되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토치 스크립트라는 거가 작동할 때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가지고 토치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요 어떤 모델의 구조를 이제 뭔가 좀 파이썬에 뭔가 좀 의존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다시 작성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지고 먼저 보시는 건 트레이싱입니다. 트레이싱. 트레이스 하면 이제 뭔가 좀 추적하자는 추적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뭐 딱 기록을 살펴보고 막 그러겠다. 그런 뜻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기본적으로 토치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는 tochi.jit라는 이제 모듈을 씁니다. 여기서 JIT라는 건 이제 뭐 컴파일러 배워보신 분, 뭐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어서 분들은 just in time, 타임이라는 뭔가 좀 기술에 대한 뭔가 좀 용어를 just in time JIT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가지고 이게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이게 뭐 잘 모르는데 이거를 쓰면은 실행 시간이 뭔가 좀 빨라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토치.zit에 있는 트레이스라는 이제 메소드를 써가지고 요 트레이스 메소드에 내가 이제 토치 스크립트의 그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고 싶은 파이토치 모듈을 주고 거기다가 요 모듈이 입력으로 받는 데이터를 이제 샘플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이토치 요 짓 컴파일러가
요 모델, 지금 주어진 요 모델 인스턴스에다가 요 샘플 입력을 주고서 요 중간중간 만들어진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하나하나 이제 딱딱딱딱 체크를 해보는 거죠. 체크를 해봐가지고, 아, 이제 그 토치 스크립트로 다시 한번 요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다시 재구성하게 돼요. 이렇게 쭉 하고 재구성을 하는데요. 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부터 예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이제 가보죠. 가지고 가장 간단한 건데요. 아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간단한 모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 모듈은 이제 리니어 레이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인퍼런스 할 땐 이제 두 개의 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먼저 첫 번째 입력을 쭉 좀 리니어 태운 다음에 요 입력을 이제 두 번째 입력과 더해주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리니어 레이어에 태워주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이제 모듈이에요. 이 모듈을 한번 토치 스크립트에 트레이스로 한번 이제 변환을 해볼 거예요. 메인 1에 있는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오리지널 모델로 이제 우리가 그 얼리고자 하는 모델을 한번 이제 만든 거죠. 그 인턴스를 만들고 물론 여기 중간에 뭔가 좀 비어 있긴 하겠지만 뭔가 여기 중간에 내가 트레이닝 하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쭉 뭔가 좀 있겠죠. 뭐 여기에 뭔가 있어가지고 트레이닝 다 끝났다고 칩시다. 다 끝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얼리는 과정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얼리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트레이싱은 이제 딱 저는 이제 여기다가 위에서 선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지점 트레이스 아까 이제 PPT에서 보신 것처럼 한 다음에 요 내 이제 인스턴스를 넣어주고 모델 인스턴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델이 입력으로 받는 샘플 이제 입력을 이제 딱 튜플 형식으로 넣어줍니다. 가지고 만약에 내가 받는 모델의 입력이 이제 3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쭉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결과가 이제 트레이스드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이 트레이스드 모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파이토치 인퍼런스 할 때처럼 그냥 이제 포워드 함수가 똑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얼리지 않았던 것과 얼렸던 모델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좀 보죠. 궁금한 점 있는데 네. Gtrace의 아르구먼트로 input 1, input 2를 집어넣어서 왜 또 Gtrace 모델 인포할 때 또 input 1, input 2를 집어넣나요? 아, 요거는요. 이제 요게 이제 Gtrace 할 때의 인풋을 넣는 목적은 이제 내가 이 입력을 샘플로 주고서 너가 이걸 인퍼런스 해봐라. 그럼 인퍼런스 하면서 나오는 그 결과들을 이제 쫙쫙쫙 추적을 하면서 이제 아, 이 모델은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내가 기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레이어가 있고 어떤 레이어에는 무슨 파라미터가 있고 이런 거를 네가 알아서 추적을 해가지고 토치 스크립트의 언어로 기록을 하라는 용도로 이제 Gtrace에 이제 인풋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트레이싱이 된 모델. 뭔가 좀 이건 이제 요즘 트레이스 모델이라는 변수는 이제 뭔가 이제부터는 토치 스크립트로 이제 짜여진 이제 모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토치 스크립트의 모델을 이제 가지고 내가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그냥 이게 뭔가 다른 인풋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인풋 3가 존재해가지고 좀 이게 뭔가 좀 대량의 뭔가 좀 인풋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내가 요 샘플 입력으로 트레이싱한 모델을 내가 실제로 인퍼런스할 인풋 3, 4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 쓰는 거랑 요 용도가 다릅니다 이게. 네. 아, 그렇다면 오리지널 모델보다 더 빨리 인포가 되겠네요. 아 일단은 뭐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오리지널 모델을 인포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냥? 왜 굳이 트레이스 모델 인포라? 별 요건 차이가 이제 없어요. 다음에 좀 뒤에 내용에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도 처음엔 이게 그 토치 스크립트 더 빠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 스터디 준비하면서. 너무 이건 인버용이죠, 일단은 사실 지수는. 학습할 땐 못 써먹죠, 당연히. 학습을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다 그라디언트 계산도 되고 아, 될 거예요, 이게. 그래요? 오. 네. 근데 이게 토치 스크립트 하는 게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게 좀 제약이 걸려요, 이게. 토치 아, 스크립트는 뭔가 이제 파이토치라는 뭔가 언어가 있으면은 요거의 부분 집합으로 만든 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거만 보니까 일단은 뭐 저는 테스트를 좀 환경이 원래 3.9에 뭐 몇 점 몇으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3.8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마 토치 스크립트가 이제 파이토치 버전 따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만 같으면은 같은 동작을 할 거예요. 가지고 뭐 실행은 그냥 뭐 토치 스크립트를 쓰는 거더라도 똑같아요. 그냥 뭐 GPU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GPU 지정한 다음에 파이썬 뭐 뭐더라 example 1.py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똑같이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맨 위에서는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얘를 바꿔가지고 그런 건데 열어보죠. 음. 아주 뭐 버전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이제 오리지널 모델의 실행을 한 결과죠. 결과고 우리가 뭐 보통 인퍼런스 돼가지고 나온 딱 텐서 찍으면은 뭐 그라드 펑션이 있는 것처럼 이제 딱 이렇게 딱 있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레이싱을 진행한 거죠. 이렇게 트레이싱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요 모델 트레이스된 모델의 이제 타입을 한번 찍어보면은 뭔가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랑 다른 토치점, 지점, 뭐 좀 트레이스에 대한 모델로 이제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이제 이 모델을 그냥 프린트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 모델 프린트하면은 요 모델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도 우리가 위에서처럼 똑같이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인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이 오리지널 모델과 트레이스된 모델에 똑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이 결과가 일단은 똑같다는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바꿔봐가지고 다른 입력에 대해서 또 동작을 하는가. 이렇게 다시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아웃풋 2가 이제 뭔가 엄청 막 크게 막 나오죠. 네, 비슷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뭔가 인퍼런스가 잘 된다.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을 할 수 있다. 이거까지가 여기까지 코드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려가면 이제 이 트레이스된 모델은 이제 뭔가 좀 두 가지의 뭔가 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두 가지 정보 뭐 그런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뭔가 좀 추적을 하면서 이제 뭔가 알아낸 이제 그래프 정보, 컴퓨테이션 그래프 정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기반으로 이제 토치 스크립트로 짜여진 이제 코드가 있어요. 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제 볼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지금 까먹었네요, 제가 한번. 가지고 근데 이제 트레이싱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요 트레이싱을 할 때 요 트레이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모델이 인퍼런스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내가 주는 샘플 입력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풋이 뭔가 잘못되면은 트레이싱이 실패한다는 거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여주고 가볼게요. 인풋이 틀렸을 가능성이 뭐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요 배드 케이스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이제 여기 모델을 다시 살펴보시면은 요 첫 번째는 이제 3디멘전에 들어가 6디멘전이 나오고 두 번째 레이어는 6디멘전이 들어가서 3디멘전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여기에 아웃풋은 이제 아, 6디멘전이죠. 차원이 근데 틀린. 뭐 여기서 차원이 틀리는 뭔가 좀 내가 이 모델에 대한 인풋을 잘못 주는 경우인 거죠. 아주 뭐 보통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당연히 뭐 실패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인퍼런스를 못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니까요.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뭐 어디선가 뭔가 좀 틀려가지고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잘 되는 걸로 봅시다. 그리고 네. 보시면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는 게 이제 뭔가 좀 나름대로 트레이싱을 하면서 이제 다시 역추적을 한 이제 뭔가 트레이싱 된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입니다. 뭔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연산이 존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쫙 어떤 인풋이 들어왔고 어떤 인풋이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떤 그 토치점 nn.점 모듈의 리니어 연산이 어디서 연산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어떤 연산이 되었는지 파이썬에서 어떤 연산이 되었는지를 쫙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결국에 토치 스크립트라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로 다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게 실제로 뭔가 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컴파일이 된 이제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지고 우리의 뭔가 모델을 디스크립션하는 식으로 이제 컴파일이 된 이제 코드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소치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이상한 뭔가 좀 살짝 이상한 그런 코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포워드 함수가 있고 입력이라는 게 있고 인풋이라는 뭔가 좀 변수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또 y라는 변수가 또 입력으로 들어와가지고 텐서를 뱉는 이런 거가 있구나. 가지고 언더바 제로라는 변수가 하나 존재하고 이 언더바 제로가 하는 게 셀프.l2라는 뭔가 변수가 있구나.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알고 봤더니 이게 뭔가 좀 어디 갔어? L2. 언더바 제로가 L2가 된 거잖아. 언더바 제로 찾아야 되죠. 렐루에 있는데. 언더바 제로 찾아야구나. 네. 뭔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뭔가 여기가 박혀 있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뭔가 좀 헬프 에러는 뭔가 좀 실제 첫 번째 레이어고 거기다가 인풋을 받아가지고 인퍼런스를 했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렐로를 거쳤고 그걸 다시 이제 y라는 입력이랑 더해가지고 뭔가 또 했구나.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요 입력을 다시 한번 요 L 제로로 되어 있는 L2에다가 인퍼런스를 했구나. 그걸 렐로를 씌워가지고 뱉었구나. 라는 걸 뭔가 좀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아주 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같은 거 공부할 때 막 이런 그냥 간단하게 뭔가 좀 바뀌어 있잖아요. 뭔가 변수가 뭔가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코드가 만들어졌구나. 근데 뭐 예쁘진 않죠. 근데 이렇게 뭐 얘는 인풋이고 얘는 y고 얘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뭔가 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나름대로의 규칙으로 인해서 다 딱 그 어떤 토치 스크립트하는 언어로 다시 쓰여졌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거 되게 복잡한 로직도 다 변환이 되나요? 예를 들어 뭐 버트로 디코딩을 한다든가 분기 코딩을 한다든가 그렇게 if 부분 분기가 있으면서 뭔가 안에 있는 걸 CPU 까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까지 다그 변환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이론적으로 그 토치 스크립트가 그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는 모델은 다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토치 스크립트는 만들어지는 언어라서 뭔가 좀 요 지금 본인의 능력이 좀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버트 같은 복잡한 모델에서 그거를 이제 그거 그 토치 스크립트 능력 외에 있는 뭔가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저 자료 찾아보면서 본 거 중에 뭔가 좀 버트 같은 거 좀 크다란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제 뭔가 좀 토시 스크립트로 변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서빙을 해보는 뭔가 예제 코드는 있던 것 같더라고요. 아주 요약하면은 토치 스크립트가 표현할 수 있는 거면은 다 된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가지고 이 토치 스크립트로 구성할 수 있는 그 모듈의 기능이랑 이제 별개로 이제 뭔가 좀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를 뜯어본다거나 아니면 그라디언트를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뭐 포워드 훅을 건다던가 이런 기능들.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이제 요 트레이스된 모델에 어떤 어트리뷰트이 있는지를 보면은 이제 아 뭐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한번 봐보죠. 네. 뭔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기본적인 뭐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볼 수 있는 뭔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모듈이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칠드런이 존재할 거고 뭐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된다 아니면 뭐 그런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뭔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파이토치의 여러 기능들이 이 토치 스크립트에도 그대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토치 스크립트로 짠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좀 파이토치 그냥 일반적으로 쓰던 기능을 많이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요거는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스된 모델의 에런을 찍어보면은 요 코드상에서 에런이라는 게 존재했죠. 그래가지고 에런이라는 거 한번 찍어보면은 이제 요게 리니어 레이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런의 웨이트를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요 웨이트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라디언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이제 예제였고요. 보니까 벌써 4시네. 너무 천천히 진짜요? 했나 말을. 네. 뭐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번 돌아왔는데 돌아왔고요. 이제 딱 끝났어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한번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한 모델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파이토치의 강력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델 내에서 이제 if else 써가지고 그 값을 막 비교해가지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인퍼런스 쓰거나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 한번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것이 이퀄스 저거 되겠습니다. 네.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인데요. 두 번째 모델은 이제 L2 모델 2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2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입력들의 합이 0보다 크면은 첫 번째 L2를 쓰고 아니 음수면은 이제 두 번째 L2를 쓴다.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제가 일부러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랑 두 번째 나오는 거랑 요 경우에 대해서 좀 쉐입을 다르게 뽑도록 이제 만들어 놨죠. 가지고 한번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그 하나 그 이하 팁을 주자면 저기 썸이어프 분기하는 부분 있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저게. 왜냐하면 음,
썸 중간에 썸에서 중계하는 거 저거 결국에는 썸된 결과가만 GPU로 연산되고 있다. 할 경우에 아웃풋된 결과가 결국 코드 무게에 쓰이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CPU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사실 그 GPU 계산된 결과가 그 CPU 넘어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기서 한번 싱크로가 일어나요. 코드랑 그 GPU랑. 어, 네, 그래서 작은 연산들 연달할 경우에는 저게 Q에 쌓이지 않고 계속 저희 비교일 때마다 싱크로가 일어나기 때문에 느려요. 가능하면 쉐이프로만 판별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그 쿠다 어떻게든 분기를 쓰지 않고 EP를 쓰지 않고 그냥 그 뭐 쿠다 안에서 뭔가 쿠다 텐서 안에서 뭔가 조건 분기를 넣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야 되는. 꿀팁. 가지고 이제 메인 2.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케이스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제 일부러 제가 각각의 분기를 따라갈 수 있게 언제나 이제 썸이 양수가 되는, 언제나 썸이 음수가 되는 이 세팅을 맞춰서 만들어 놨어요. 케이스 두 개를. 한번 이제 요 두 가지 입력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스를 한번 해보는 거죠. 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양수가 되는 데이터로 이제 트레이스를 한 거고 얘는 항상 음수가 되는 그래가지고 얘는 2번으로 빠지는 거죠. 무조건 go to L2 2로 가는 거고 얘는 go to L2 1으로 가는 브랜치가 되겠죠. 이렇게 트레이싱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보죠. 일단 주석을 해버리고 모르겠어요. 네, 뭔가 이제 에러가 뜨죠. 에러가 아니라 그 경고가 뜨죠. 뭔가 좀 막 트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뭐 불리한 어쩌고저쩌고 my traced of 뭐 incorrect 뭔 소리냐 이제 뭔가 if라든지 좀 비교를 하는 브랜치가 들어갔을 때 뭔가 좀 트레이싱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냐 가지고 이제 오리지널 모델에다가 요 인풋 두 개를 각각 넣어봤을 때 이 경우에서 기대되는 건 당연히 이제 한 번은 이제 하나는 양수니까 5에 해당하는 쉐입이 나와야 되고 하나는 음수니까 4에 해당하는 쉐입이 나와야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정답은 무조건 5랑 and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밑에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4랑 5네요. 네. 보시면은 오리지널 모델은 4랑 5가 나왔죠. 근데 이제 트레이스템 에 대해서는 쉐입이 4만 나오고 트레이스 모델 2에 대해서는 무조건 5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게 내가 의도한 거 원본 모델이랑 이제 얘가 실제로 트레이싱된 모델이 동작하는 게 실제로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생겨나는 거냐? 그 이유는 이제 실제 코드로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실행을 할 때 요 우리가 이제 토치 스크립트로 쫙 트레이싱을 할 때 이제 우리는 데이터 플로우만 보는 겁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봐가지고 이제 내가 샘플로 준 입력이 여길 안 가면은 여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 그 자체에서도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토치 스크립트 변환할 때에도 이 부분이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내가 요 두 개를 다 커버하고 싶은데 데이터는 여기를 가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쭉 레어가 트레이싱이 됐을 때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L2를 이제 두 번째 레이어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L1을 두 번째 레이어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가지고
아, 여기 내가 만들었던 if문이 무수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인풋 샘플로 준 입력이 요 배치가 각각이 뭔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요 두 브랜치를 첫 번째 배치는 율로 가고 두 번째 배치는 율로 간다. 그럼 또 운이 좋게 이 if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면은 뭔가 좀 운에 따라서 좀 잘못된 모델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가지고 이제 토치 스크립트에서는 두 번째 이제 기능인 스크립팅을 제공합니다. 가지고 스크립트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뭔가 좀 이제 토치 스크립트의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뭐 이거는 좀 더 똑같습니다. 사용법이. 그래가지고 토치.g 스크립트 하고서 마이 모델 하고 딱 던져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풋을 안 주죠. 아까는 이제 인풋을 줬는데. 가지고 이 모델만 딱 보고서 그대로 이제 뭔가 좀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면은 스크립트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무슨 어떻게 얘기인지 보면은 스크립트가 모르겠어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스크립트에도 단점이 있고 트레이싱에도 장점이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섞어 쓰기도 해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섞어 쓰는 거는 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뭐 그게 오래 걸리지? 원래 오래 안 걸리는데. 아주 보시면은 아주 이제 두 가지 스크립팅된 경우 모두 다 2-5가 나오는 오잉? 둘다 내가 뭐 이다시 나오면 잘못했나? 아니면 뭐가 잘못했지 내가? 음. 응? 왜 이러지? 응? 얘는 또 왜 똑같이 나왔지 이러고? 내가 뭐 잘못한 거지? 테스트 했는데 어제 잘 됐는데? 대충 원래 뭐야 잘 이거? 된다고 넘어갈까요? 뭐잘 됐어요 원래. 네. 뭐야 이상하네. 가지고 스크립트 하면은 결론은 뭐냐? 여기에 옛날에는 없었던 트레이싱을 할 때는 없었던 이 if 브랜치가 실제로 생겼다는 거죠. 가지고 내가 의도한 모델을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음. 네. 가지고 바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스크립트라는 개념도 있구나. 그러면 혹시 이거를 어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트레이싱과 이제 뭐 뭐더라? 트레이싱과 스크립트를 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바로 한번 봅시다, 예제를. 3번인데요. 가지고 이제 쭉 3번은 이제 요 마이 모델 3사를 보면 됩니다. 3사. 인데요. 일단은 내가 마이 모델 3은 스크립팅을 할 거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 모델 4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하나의 블록이 이제 스크립팅이 돼가지고 이 모듈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스크립팅 된 모듈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이제 트레이싱으로 한번 바꿔보는 그렇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립팅된 애랑 그냥 애랑 같이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왜 가지고, 이렇게요? 모델 14를 스크립팅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모델 14 전체를 스크립팅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긴 하죠. 이 상황에선 그렇긴 한데, 음. 뭔가 좀 요게, 아, 일부는 스크립팅을 해야 되고, 일부는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예시를 알고 있었는데, 그 예시를 까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시를 원래 하나 그걸로 만들어 하려고 보자면, 했는데. 예시 네, 하나 만들어 보자면, 우선 만약 버트로 디코딩한다. 네. 근데 버트 자체에 대해서 우선은 스크립트, 그건 데이터 플로우로 먹일 수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하지만 그 디코딩을 하면 그 분기 필요하잖아요. 분기가. 네, 그건 음, 스크립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음, 아마도 그 디코딩 자체를 아마도 그냥 데이터 먹여서 하면 그 아마도 안 될 거야 아마도 그냥 길에 따라서 이상하게 나올 거고. 음, 그래서 버트 모델 자체는 스크립팅으로 짜고, 버트 모델 자체는 스크립팅을 데이터 플로우로 짜고, 그리고 이제 디코딩하는 것을 뭔가 스크립팅으로 짠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조합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예시가 기가 막힌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거. 아, 네. 진짜 딱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거 까먹어가지고 이게 오늘의 불찰이에요. 이게 좀 어디다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 영화 좀, 이게 문제죠. 퀴즈 느낌으로 만들어 보려고 또 이제 하려다가 실패. 그래서 다시 예제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모델이 있죠? 모델이 있어가지고, 이런 모델이 있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메인 3에 가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모델 4를 이제 만들어줘, 오리지널 모델로. 오리지널 모델은 이제 스크립팅된 모듈이 포함된 일반적인 모듈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볼 건데, 트레이싱은 똑같이 이제 오리지널 모델에다가 이렇게 인풋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코드를 한번 뜯어보면은 뭔가 전혀 문제 없이 코드가 생성돼서 나온다. 뭐 이런 것만, 이 정도만 그냥 뭐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드가 잘 생성되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퀴즈는 실패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그럼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토치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파이썬에서 개발한 이제 모델을 이제 얼리는 성공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번 어 다른 언어 C 언어에서 한번 써보자. 그걸 한번 이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가지고 이제 왜 파이썬 모델을 파이토치 모델을 C에서 사용해야 되는지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뭐 좀 웹서버라든지 뭔가 좀 속도가 빠른 그런 걸 멀티스레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이걸 쓰고 싶을 때 하는 건데요. 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델을 그냥 이렇게 점 세이브 걸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파이토치에서 부를 때는 똑같이 이제 토치점 직전 로드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똑같이 불러오면 이게 요 로드된 모델은 똑같이 인퍼런서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또 네, 근데 이거 사실 모델만 그 스크립트를 먹일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DF 펑션 해가지고 그냥 파이썬 기본 코드에도 짓을 먹일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모델만 넣는 건 아니고 그 함수를 넣으면 함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프로퍼티로 넣을 수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at 네, 그 스크립트에서 트레이스에서 아닌가? 그쵸. 네. 네, 그냥 그런 그것도 그냥 식으로 앞에 뭔가 붙이기만 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코치 네, 스크립트 어노테이션 붙이면 되는데, 네, 네. 굳이 그거는 뭐 설명 안 했어요. 따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똑같이 저장이 되고 이거를 불러가지고 인퍼런스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여기까지 보실 수가 있죠.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장된 모델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제 S 찍으면은 저장난 모델에 좀 집이 있는 거죠.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가지고 C 언어에서 불러가지고 인퍼런스를 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C 언어 모르시는 분 저요. 4명밖에 없는 저요? 저 몰라요? 저 몰라요. 알아요, 저는. 괜찮아. 넘어가면 못해요. 그러면은 예, 컴퓨터 그 뭐냐 자퇴하고 컴퓨터학과 다시 입학하시면 1학년 때 배워요. 예. 저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예,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C 언어 쓴 지 오래돼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삐뿔뿔이죠. 저는 C 언어 아니죠? 정확히는. 예, C 언어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C 뿔뿔이죠. C 뿔뿔이라서 C 뿔뿔 오랜만에 보니까 힘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만드는 빌드 자체가 오래 걸리는데 하는 것도 일단은 이렇게 간단한 모델을 이제 간단한 이제 코드를 짰어요. 가지고 이제 토치에서 C 언어 C 뿔뿔을 위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줍니다. 어떤 거냐? 파이토치 점 여기 들어가면은 누가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요. 라이브러리 깔아야 되지, 당연히. 또. 예, 여기서 이제 보시면 라이브 토치라고 있는데 요거를 깔면 됩니다. 가지고 요게 CPU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쿠다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이거는 제가 쿠다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쿠다 하려면 뭐 쿠다 직접 깔아야 되고 그 뭐냐 SDK 깔아야 되고 쿠디에는 SDK 깔아야 되고 우리 연구실 서버에서 귀찮은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가지고 쿠다는 포기하고 깔끔하게 CPU에서만 돌아가는 걸로 예제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내가 뭐 논으로 하고서 이제 이게 CPU 버전인 거죠. 이거를 이제 WS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게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리눅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가 얘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받아가지고 WS를 받아가지고 압축을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파일을 다운받아지고 요거를 언집 해가지고 얘를 했다. 그럼 요 폴더가 생깁니다. 가지고 요 폴더가 이제 실제로 라이브 토치가 이제 존재하는 이제 폴더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쫙 불러 읽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C++ 컴파일러가 이제 알아서 이제 컴파일을 하는 그런 세팅이 되는 건데요. 가지고 이제 딱 코드로 넣어놓으면 이제 뭔가 파이토치에 이제 C++을 위해서 헤더 파일이 막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치 슬래시 토치.h랑 스크립트.h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헤더 파일도 존재하고 이 헤더 파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텐서플로어네 그 파이토치의 텐서 클래스라든지 아니 뭔가 좀 오토그라드라든지 NN 모듈 같은 것들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간만 넉넉하면 좀 더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파이토치로 이제 보통 뭐 엠리스트 트레이닝하는 코드를 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기가 막히게 C++로 또 짤 수 있어. 트레이닝하는 코드를. 그래가지고 리브 토치를 쓰면은 C++ 개발자도 그냥 파이토치 라이브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딱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압축 풀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라이브러리 집어넣어야 될 거잖아요. 헤더를. 그 시스템에다가. 그쵸? 네. 네. 는 뭐 넘어가고요. 네.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좀 제가 다 뭔가 좀 어디 레퍼런스도 뒤에 박아놨고 또 이제 뭐 여기 소스 코드에 이제 빌드하는 그런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걸 딱 적어놔가지고 그냥 그거를 한번 보면은 싸다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 있고요. 아니면 코드 조금씩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C 언어니까 뭐 한번 C++ 같은 거는 다 명시적으로 한번 어떤 타입의 변수인지 다 한번 선언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나는 지금 토치 스크립트로 이제 스크립팅이 된 어떤 모듈을 받아올 거니까 이제 마이 토치 모델이라는 걸 이제 요 형식으로 이제 한번 선언해주고 그걸 이제
토치.g. load라는 이제 메소드로 이제 내가 이 파일을 그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겠다. 아주 이런 식으로 한번 모델을 한번 파라미터를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뭔가 파이토치의 뭔가 좀 그 C++ 버전에서의 뭔가 좀 처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Value라고 해가지고 이터레이션 밸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벡터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배치를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뽑아오는 그런 형식인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풋에다가 이 인풋이라는 이제 벡터를 만들고 이 인풋 벡터에다가는 이제 토치의 뭔가 좀 어떤 이터레이션하는 텐서 값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가지고 인퍼런스를 해주는 건데 아주 그냥 비슷하게 토치.랜드 하고서 이게 쉐입인 거죠. 10만인가 만인가 뭐 거기에 3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이제 텐서를 생성해가지고 넣고 이걸 한번 인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파이토치에서는 그냥 명시적으로 이제 그 포워드란 함수가 그냥 콜러블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괄호 치고 그냥 열면 되는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이제 포워드란 함수를 호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뭐 이게 왜 그냥 좀 불편할 수는 있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한번 텐서로 다시 한번 변환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웃풋이 텐서가 아니에요. 네, 뭐 다른 형식이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텐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번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만 해도 어떤 모델 불러와가지고 샘플 입력 만들어서 인퍼런스 하는 코드는 끝이고요. 제가 뭐 뒤에다가 만든 거는 사실 이제 그냥 뭐 시간 측정 한번 해보려고 그냥 해본 겁니다. 이거는. 가지고 실제로 이제 한번 빌드를 할 건데요. 이제 빌드는 이제 뭔가 좀 아직 그 깔끔하게 아주 뭔가 좀 세팅이 깔끔하게까지는 아니고 뭐 좀 C메이크 써가지고 그냥 해줘야 되고요. 네, 저는 뭐 사실 제가 놀랍게도 C메이크를 안 써봐서 별로. 그래가지고 그냥 뭐 튜토리얼 따라가지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따라서 써본 그런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뭐 여기는 뭐 윈도우 유저를 위한 부분이어서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 토치 스크립트 프로젝트에다가 뭐 어떤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뭐 또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빌드 명령어 써가지고 그냥 빌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로 라이브 토치 요 튜토리얼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빌드하는지에 대해서 딱 설명이 있으니까 그건 뒤에 레퍼런스를 걸어놓은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관심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빌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C메이크로 해주면 됩니다. 그냥 해주면 돼가지고 그냥 뭐 경로를 이제 아까 제가 다운받았던 요 경로 있죠? 요 경로 요 경로를 이제 딱 넣어주면 이제 알아서 이제 요 라이브러리가 링킹 돼가지고 빌드까지 끝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가지고 뭐 빌드 알아서 합니다. 가지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재밌는 거 없어요. 그냥 오래 걸려요. 잘 빌드하네요 보니까. 아 네, 뭐 알아서 잘 하고 파이썬을 있어요. 써야 뭐. 돼요. 파이썬을. 스케이트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요 진짜. 얘 너무 뭐, 뭔지 몰라가지고 삽질 좀 했는데 아무튼 이 빌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고 그냥 얘가 이제 실제 우리가 C로 이제 컴파일이 된 우리의 그 리눅스의 바이너리 코드예요. 가지고 얘를 그냥 실행하면은 실행이 되는데 이 에러가 났죠. 일단은 여기서 에러가 왜 났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 모델 파일을 이제 입력으로 줘야지 이제 이걸 불러오니까 에러가 난 건데요.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그 모델 토치 스크립트 파일을 딱 인저로 넣어주면은 얘가 불러가지고 딱 실행해 줍니다. 제가 일부러 시험 그 측정용으로 이제 좀 인퍼런스를 중복되게 여러 번 해줘가지고 살짝 오래 걸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충 뭐 이만큼 인퍼런스 하는데 와 하나 3, 100, 1000만, 10만 개 인퍼런스 하는데 대충 뭐 1.4초 걸리더라 CPU에서 CPU에 이렇게 걸리는 건데 흥미로운 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자동으로 이제 멀티스레딩을 지원을 해요 CPU에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H탑으로 이거는 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돌리면은 이게 쫙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빨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이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빨간 게 많은지. 근데 자동으로 이제 뭐 멀티스레딩이 돼가지고 알아서 이제 딱딱딱 분할 계산이 된다는 빨간색 뭐지? 거까지는 이제 왠지 모르겠지만 비효율적인 한 것 같은데 된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걸 이제 뭔가 좀 내가 웹서버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웹서버랑 해가지고 뭐 C에서는 웹서버를 짜본 적이 없겠는데 뭐 속해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짜고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은 이제 요걸 이제 텐서로 변환을 하고 인퍼런스하고 이거 다시 이제 리턴을 어떤 뭔가로 만들고 이제 딱 하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웹서버로서 이제 딥러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건데요. 네. 이런 겁니다. 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빨라져요? 해보시면 네. 네? 속도 얼마나 빨라져요? 속도요? 네. 아, 뭐 그렇게 안 빨라져요, 지금은. 어차피 토치 파이썬은 그냥 그대로 스크립트에서 돌아가는 쓰고요. 거라. 예. 저는 원래 빨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모델이 아마 그런 걸 수는 있어요. 이게 너무 지금 간단한 모델을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복잡한 뭐 레진을 101 막 이런 거로 막 해가지고 샘플을 해가지고 했다. 뭐 그러면은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가지고 뭔가 한번 사용자가 엄청나게 인포를 한다던가 다량에서 뭔가 이거를 뭔가 좀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뭔가 좀 막 다양의 사용자가 한다. 그럴 때는 또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실제로 아직 모르겠어요. 저 토치 스크립트를 뭔가 현업에서도 많이 쓰나요? 그런 저희가 뭐 연구를 하는 용도로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뭐 정확히 저도 뭐 들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뭔가 좀 서비스 용도로는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아주 서비스 용도로 쓰는 거를 제가 하나 좀 더 첨부하긴 했는데 뭐 on x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텐서 RT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를 위한 뭔가 좀 라이브러리 많이 있어요. 서비스용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토치 스크립트 쓰는 거죠, 이제. 가지고 보통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짜는 거죠. 네. 가지고 뭐 그런 거고요. 다시 파이썬 코드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로 이제 코드를 그 뭐냐 실행 시간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아주 똑같은 사이즈의 텐서를 이제 CPU에서 그냥 돌릴 때, 토치 스크립트 돌릴 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토치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GPU를 지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에서 GPU를 돌릴 때, 토치 스크립트를 GPU로 돌릴 때, 이렇게 딱 네 가지 케이스를 봐가지고 한번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게 좀 살짝 오래 걸리긴 합니다. 살짝 좀 여러 번 혹시나 시간 측정에 영향을 끼칠까봐 여러 번 돌려가지고 살짝 걸리는데, 네. 뭐 저는 원래 기대하기로는 좀 빨라질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 네,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네. 느리네요. 스크립트가. 네. 뭐 반복 실험해가 평균 내면은 뭐 아마 같아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주 뭐 일단은 그렇다는 거. 그래가지고 속도가 빨라질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웠죠. 그래가지고 아쉬웠다는 거. 뭐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순수하게 C++로만 이제 파이토치 모델 트레이닝하고 이밸류에이션하고 인퍼런스 코드 짜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가지고 그냥 파이토치의 C++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이브토치는. 가지고 이거의 두 개의 좀 두 개의 뭔가 좀 파이썬으로 짜여진 모델과 C++로 짜여진 모델의 뭔가 좀 호환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토치 스크립트가 해준다. 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 이제 토치 스크립트를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토치 스크립트는 뭐 이제 뭔가 좀 내가 파이썬으로 짜놓은 이제 모델 파일 있죠. 클래스 뭐 마이 모듈 해가지고 nn 점 모듈 상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짠다거나 아니면
def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뭐 텐서를 받아가지고 연산하는 뭐좀요 함수를 실행하면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실행이 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짜여진 코드 조각들을 이제 뭔가 좀 요거는 파이썬이잖아요. 이렇게 뭐 파이썬으로 짜여진 건데 이거를 뭔가 토치 스크립트라는 뭔가 새로운 언어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쓰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좀 제한이 좀 걸립니다. 아주 지금 넘바 써보신 분 계세요? 넘바? 그거 아닌가요? GPU에서 뭐 해준 거 아닌가요? 아닌가? 뭐 GPU도 지원을 요즘 해주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아니라 파이썬을 이제 컴파일 해주는 애입니다. 짓 컴파일 해주는 애입니다. 딴 거네요. 네. 예, 짓 컴파일 해주는 거고 요게 놀라운 게 뭐냐? 요게 아나콘다 회사에서 만든 거다. 아나콘다 우리가 그 콘다 인스톨러 좀 하는 그 회사가 만든 그 라이브러리예요 이게.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파이썬 코드를 컴파일 해주는 겁니다. 컴파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 언어 개론 막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컴파일을 하는 언어랑 인터프리터 언어랑 이게 나뉘어가지고 이게 뭐 인터프리터 언어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곤 하잖아요. 가지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컴파일을 해주면 이제 뭔가 좀 빨라진다. 해가지고 이거를 파이썬을 한번 컴파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넘바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컴파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비슷하게 토치 스크립트도 이 뭔가 좀 파이썬으로 쓰여진 파이토치 코드들을 이제 컴파일 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돼요. 컴파일 해준다. 컴파일하는 언어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넘바이 가- 아직까지 네. 네, 넘바이 가능성이 넘바도 그렇고 예. 그, 질문 이게 안 줬어요. 아니요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 예. 넘바도 그렇고 토치 스크립트도 그렇고 이게 파이썬의 아직까지는 부분 집합의 언어가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지원을 못해요. 파이썬의 뭔가 모든 기능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파이토치에서 이제 어떤 타입이 존재하는데 파이썬에서 어떤 타입이 존재하는데 아직 토치 스크립트에서는 지원을 못하는 타입이 존재해가지고 내가 만약 어떤 모델에서 내가 이 타입을 사용해가지고 인퍼런스를 하는데 이거를 토치 스크립트 바꾸려고 하는데 토치 스크립트는 아직 이 타입이 안 되니까 이걸 변환 못한다. 아주 빠꾸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복잡하게 내가 이제 모듈을 짜가지고 이 모듈은 토치 스크립트 변환을 할 수 없다라고 빠꾸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if문을 하는 if문으로 이제 내가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뭐 if a 해가지고 뭐 조건문이 달려 있을 때 return a랑 뭐 a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b, c, else, return b 이런 경우가 가끔 이렇게 존재하죠. 뭔가 좀 조건에 따라서 리턴의 형식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하나의 출력을 뽑는데 얘는 뭐 플롯이고 얘는 인트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타입이 다른 식으로 뭔가 리턴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가끔. 근데 이런 거를 아직 지원을 못 한다거나 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유의하면서 코드를 짠다거나 뭐 해야 된다는 뭔가 좀 단점이 있다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뭔가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토치 스크립트가 아니라 아예 다른 뭔가 좀 언어가 존재합니다. 아예 다른 언어가 존재해가지고 내가 파이썬에 존재하는 이제 파이썬으로 파이토치로 짜놓은 모델 구조를 뭐 텐서플로우의 모델 구조로 변환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제3의 뭔가 좀 카페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라이브러리 있죠. 뭐 JAX라든지 뭐 그런 다른 모델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로 종종 존재합니다. 따로 이제 PPT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는데 ONNX라든지 뭐 텐서RT 텐서죠? 헷갈려. 네 맞아요. 이죠? 예. RT. 이건 이제 뭔가 좀
모든 그 유명한 라이브러리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카페 같은 모델의 표현을 공통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애고요. 텐서알티는 이제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 이런 친구들을 GPU, 엔비디아 GPU에서 인퍼런스 할 때 특히 엔비디아 GPU에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모델 최적화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텐서알티를 가지고 요 파이토치 이제 모델을 텐서알티에 넘겨가지고 변환을 시켜버리면은 요거는 지금 주어진 배치 사이즈, GPU 구조, 모델 구조 이 세 가지를 봐가지고 가장 이제 효율적인 구조로 이제 다시 한번 변환을 해줘가지고 실제로 서비스 할 때 빠르게 될 수 있게 뭐 좀 최적화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돼요. 가지고 뭔가 이런 딥러닝 서비스를 위해서 뭔가 좀 많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예제 같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거가 MKLDN이에요. 요거는 나름대로 좀 연구에도 나름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가지고 좀 들고 와봤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텔 CPU를 위해서 MKL이 뭔가 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인텔 CPU에서 수학 연산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이제 딥러닝에 또 최적화된 버전으로 이제 MKL DNA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MKL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작피 뭐 이런 거 연산을 빠르게 둔 작피 연산을 빠르게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 이걸 싱글 프리시전 AX 플러스 Y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AX 플러스 Y라고 하는 이제 매트릭스 벡터 n by n의 매트릭스 n by m의 매트릭스 그리고 n by 1의 벡터 플러스 n by 1의 벡터 요 행렬 연산을 싱글 프리시전 데이터에 대해서 빨리 해주는 그런 연산이라든지 그런 걸 막 MKL 해서 막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건데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텐서 개념을 도입을 하다 보면 딥러닝에서 텐서를 도입하고 컨볼루션 연산이라든지 뭐 특수한 행렬 연산이 들어가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연산을 지원하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텔 CPU에 최적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확실하게 내가 이제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필요한 연구에서 뭐 CPU 쓸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이제 최적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뭐 메인 4번인데요. 가지고 이제 얘는 한번 아주 복잡한 모델을 한번 들고 와 볼게요. 복잡한 모델을 한번 레즈넷 100일 모델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간이 좀 테스트를 하나 좀 걸릴 수 있는데 이게 레즈넷 100일을 CPU에서 100배치를 한번 연산을 해본다. 대충 몇 초가 걸리냐? 이제 그냥 오리지널 모델로 이제 돌릴 때는 좀 연번 한번 공회전 한번 돌리고 이제 연산해보면은 좀 8초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돌아갈 때 동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토치에 이제 뭔가 좀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어요. 어떤 기능은 켜고 어떤 기능은 끄고 어떤 기능은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 안 해놨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 정보들을 쫙 나열을 해주거든요. 가지고 이게 빌드의 옵션들을 쫙 보면 이제 쭉 파이토치가 어떤 식으로 빌드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인텔 MKL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 MKL은 그냥 이제 그냥 리니어 연산을 CPU에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연산을 지원하는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NKL DNN이 또 깔려 있죠. 이건 이제 좀 더 복잡한 연산을 좀 더 지원하는 거죠. 딥러닝에 특화된 그런 거고 오픈MP라든지 NMPAC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좀 수치 연산 같은 거를 좀 잘 되게 해주는 AVX 명령어를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뭐 보시면은 뭐
MVCC가 깔려 있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쿠디에는 뭐 마그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깔려 있다. 네. MKL은 그런 기본으로 거 깔리는 건가요? 인텔 CPU면? 일단은 파이토치를 이제 그 콘드로 깔면은 알아서 내 CPU 환경을 보고 깔아주기 때문에 적당한 거를 알아서 깔아줘요. MKL이 깔 수 있다 깔아주고 MKD는 깔 수 있다 깔아주고 뭐 어떤 거 쓸 수 있는지 다 본 다음에 알아서 깔아줘요. 아마 뭐 MVCC는 따로 깔아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아서 딱 깔아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따로 세팅할 필요는 없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주 다 끝났네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거의 지금 CPU 그냥 돌릴 때랑 이거를 지금 그냥 돌릴 때 그리고 이걸 한번 MKLDN으로 한번 변환했을 때 저 토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MKDL은 변환해가지고 예, 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속도 차이가 진짜로 2배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확실하게 속도 향상에 이제 도움을 이거는 연구에 이거를 제가 살짝 아리까리한데 강화학습할 때 CPU에서 인퍼런스 많이 하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릴 때 이때 확실하게 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샘플 트레이토리 뽑아가지고 이제 이거 큐에 쌓고 이거 불러와가지고 이제 액터 크리틱 학습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샘플 쌓는 정도로 CPU에다가 쫙 모델 뿌리고 가지고 이거를 이제 MKLDN으로 돌리면은 더 빨라진다.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MKLDN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MKLDN은 일단은 인퍼런스용으로 만든 라이브러리라서 백프롭이 안 돼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에서 오토그라드 함수를 쫙 만들어 놓고 이제 각 새로운 연산을 만들 때마다 오토그라드 연산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MKLDN에 대해서는 요 백프로 하는 연산이라든지 그냥 기초적인 뭔가 좀 연산들이 지금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구현을 할 예정인지 그냥 이대로 끝날 건지 모르겠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걸로는 학습을 못 해요. 아주 뭐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확실하게 서비스 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연구하는 데는 살짝 아리까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뭔가 에러가 뭐가 뜨죠? 뭔가? 가지고 뭔가 떠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MSE 로스는 지금 MKLD에 있는 CPU 그 백엔드에서 구현이 안 돼 있다는 거를 이제 뭐 볼 수가 있죠. 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 네, 그렇다는 거고요. 가지고 아직 안 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실사용화는 좀 살짝 애매하다는 거. 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알아본 게 이제 MKLD라고 하는 뭔가 좀 CPU에서 뭔가 좀 가속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뭐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돌릴 수 있잖아요. AMD CPU에서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에픽을 했는데 써먹어야죠.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그 뭐냐 그 암드에서 GPU가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딥러닝을 돌려보자. 나비인가 하는 GPU가 나왔죠. 맞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나 엔비디아 GPU 말고 요즘에 컴퓨터들이 가끔 AMD GPU 달아서 나오거든요. 슈퍼컴퓨터들이. 이런 경우에 나 딥러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가끔씩 그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ROCm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AMD가 불을 켜고 지금 만들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지금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곧 언젠가 이제 파이토치를 위해서 완벽하게 지원이 될 것이다. 아주 AMD CPU랑 GPU를 쓰는 사람도 아주 기쁘게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온다는 거를 좀 이제 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AMD CPU라든지 뭔가 좀 최적 AMD에 그 특화된 뭔가 좀 라이브러리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엔비디아랑 AMD랑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오픈 예. ACC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제조사 안 가리고 CPU랑 GPU 모두에 대해서 뭔가 좀 병렬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도입이 되려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내가 아까 엄청나게 강력한 컴퓨터를 에셋을 얻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AMD GPU다. 뭐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4년이면은 되지 않을까요? 4년 정도면 이게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쓸 수 AMD에서 있는 날이 올 숫자가 것이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AMD 버전의 쿠다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BM 컴퓨터 써보신 거 계세요? IBM 컴퓨터? 요즘 서버에서도 안 쓰죠, 저거? 예, 서버에서도 좀 많이 좀 안 쓰는 분위기긴 한데, 생각보다 AMD 파워 CPU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CPU 성능이. 깔라지죠.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우리 인텔이나 AMD CPU 보면은, 그 SMT 두 개밖에 안 쓰잖아요. 하이퍼 스레딩 두 개잖아요, 코어당. IBM CPU는 파워풀 해가지고, 기가 막힌 설계 때문에 SMT가 4도 되고 8도 돼요. 가지고 물리 코어가 16개인데 논리 코어가 128개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요즘에 뭐 슈퍼컴퓨터들 종종 보면은 IBM 머신이에요. 그래가지고 IBM 머신은 이제 아키텍처가 달라가지고 안 깔리거든요. 다른 프로그램 안 깔려요. 인텔이나 AMD용으로 만든 X86이 안 깔려요. 그래가지고 뭐 맥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안 깔리는데 맥보다 더 시무룩하게 맥은 또 양대 산맥이니까 X86이랑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팔려고 근데 해요. 이제 예, 파워 PC용은 안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그래가 안 깔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제가 옛날에 미국에 인턴 갔을 때 제가 쓰던 컴퓨터가 그 GPU는 막 V100이 막 3,000개 막 달려 있는데 CPU가 이건 거예요. IBM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이토시가 안 깔려요 막. 가지고 이거 삽질을 되게 오래 했는데 이 삽질한 결과 이게 나름대로 IBM도 깨달은 거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파이토시 텐서플로 지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파워 AI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가지고 이제 이게 콘다 채널이 있거든요. 콘다 채널이. 가지고 이 IBM의 아주 그 기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파이토치랑 텐서플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넘파이라든지 파이썬 라이브러리 있죠.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수치 연산 라이브러리들을 다 IBM PC에 막 개조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좀 제가 인턴을 한 6개월 갔다 왔죠. 6개월 갔다 왔는데 한 2개월 동안 이걸 못 갈고 있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나머지 4개월은 이게 아주 기쁘게 이걸 썼죠. 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이건 여담, 이건 농담, 여담 이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제 아키텍처에서 곧 이제 CPU든지 GPU든지 간에 이제 딥러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를 좀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든지 간에 이런 거를 알아주면은 나중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레퍼런스는 쭉 이렇게 쫙 제가 정리해놨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신 샘플 코드는 제 깃허브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정리할까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직접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저 뭔가 개인적으로 알겠는데 네. 약간 와닿지는 않는? 이게 뭐, 음, 제 상황에 어떤 식으로 좀 의미가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네. 네, 그렇긴 해요. 저희가 순수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상 쓸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강화 학습을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뭔가 좀 알파고 느낌의 뭔가 좀 게임 막 엄청 빡세게 이겨보는 그런
강화학습 모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거에다가 한번 요 방금 이야기했던 MKLD는 써가지고 CPU 엄청 많이 있는 서버에다 뿌려가지고 한번 학습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더 다른 부분의 연구에 어떻게 쓸 수 있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당장 구름에서 지금 상용 뭔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게 지금 연구가 안 됐어요, 지금. 개발이 됐어요, 지금. 쓸 것 같아요, 지금. 음, 아, 거기서 진짜 가지고 대용량 네. 사용자 위에 뭔가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씨.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쓸것 같긴 하네요, 가까운 시일 내로. 네. 뭔가 뭐 저희가 뭐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취업 시장에서도 취업 시장에 간다면은 이런 게 어떻게 이거 쓸 줄 안다라고 하면은 뭐 나름대로 기뻐하지 않을까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되게. 네. 네, 뭐 잘 줬더니 아주 기쁘네요. 네. 네. 그 저도 되게 AMD에서 그 쿠다 같은 거 네. 만들고 있다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워요. 네. 이게 AMD의 CPU, AMD가 GPU를 만들긴 하잖아요. ATI 옛날에 ATI CPU라고 하잖아요. 만들긴 네. 하는데 걔네도 비싼 거 만들어요. 막 몇천만 원짜리 만드는데 그거가 지금 다 그 어디에 슈퍼컴퓨터 깔리고 막 그러고 하는데 딥러닝에는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체코란 데 봤어. 네, 채굴할 때만 쓰고 이제 뭐 그 그래픽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도 게임이 아니라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막 유체역 각 시뮬레이션 그런 데만 쓰고 있어가지고 뭐 좀 놀고 있는 데가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가 지금 딜을 쓰고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성되는 순간 이게 AMD의 주가를 더 올리지 않을까. AMD 참 많이 사는 엔비디아의 그 독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그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들어가는 것도 지금 AMD AMD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그쵸. 왜 못 이게 들어가요? 그냥 AMD 그 다나와 같은 거 막 현행. 찾아보시면은 자유주의 네, 현행입니다. 이게 뭔가 좀 순수 컴퓨팅 성능이 그 막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안 돼가지고 못 사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근데 게 뭐 있는 요새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 코어 클럭 수가 좀 낮아가지고 뭐 얘기가 네. 많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그 요번에 5세대인가? 그거 나온 게 5세대죠? 나비요? 5000. DDR5요? 네, 그거 나오면서 사실 뭐 클럭도 인텔이랑 비교해서는 CPU 같은 거는 진짜 차이가 안 나고 GPU는 제가 잘 그냥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뭐 엔비디아 CPU 만들어요? 아니 그 GPU 클럭. 아, GPU 그거요? 사실 뭐 코어 개수로 승부 보는 거라 그 GPU는 음, 클럭보다는 코어 10,000개 넘어갔잖아요 지금. 코어 개수가 많아. 가지고 유망주들이 많다. 결론은 AMD도 있고 파워PC도 있고. 좀 개인적으로 파워PC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저 써보면서. 아, 근데 지금 슈퍼컴에서 파워PC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50대 중에 이제 4 50대 중에 파워PC 쓰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 같은 거. 예. 근데 미국에서 쓰는 거는 진짜 파워PC 쓰더라고요. 근데 미국 그 슈퍼컴퓨터들은. 이 정작 이게 그 리눅스 커뮤니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파워PC가 음, 서버는 좋아요. 진짜 완전 서버용이니까 저건. 이제 진짜 그거 써보면서 성능에 감탄했어요. 이게 제가. 음. 야, 이게 진짜 슈퍼컴퓨터구나 하면서 감탄할 정도였는데. 우리 이거 연구실에도 좀 파워PC 하나 들리면 안 돼요. 그거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이 뭐 모르겠어요. 방화사 할 때 쓰면 좋을 텐데 그거 파워PC 하나 들고. 예. 기깔나는데. 아무튼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뭐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면은. 다음 주가 드디어 마지막 주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와. 네, 수고하셨습니다.